인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민주당은 공천을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 못했어. 저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랬습니다.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올인하고 있다시피 한데 문제는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매치업이 안 될 거고 아마 본격적으로 매치업이 되면 내년 1월, 2월쯤 가야 아마 이게 이런 분위기가 뜰 것 같긴 한데 서울시장 선거는 어쩌면 아주 큰 위협은 되지 않으나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정권 연장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민주당은 공천 안 하긴 힘들겠죠. 당연히 해야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기자 저렇게 점잖게 얘기할 거야 정말? 아니 토론에서 예.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했고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이제는 네. 그 이낙연 해석기 안 돌아요? 그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가요?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한다. 행간이 근데 있는 지금은 거예요, 얘기 못 이게? 한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이낙연이 말하고 있는 거에서 중요한 건 엄중하게가 안 들어가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엄중하게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건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 있게 결정한다는 말은 책임 있게 공천한다는 말로 들어도 된다. 그럼요. 책임지고 공천하겠다로 들리던데 전 이제 슬슬 들으면 해석이 돼서 제 속이 너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제가 방송을 며칠 쉬기도 했잖아요. 이낙연 당대표 때문에. 정말 한마디도 못 듣겠는 거야. 그러다 어느 시기에 말을 좀 바꿔서 하는데 그때 뭔가 보다 박근혜 해석기 이거 이런 식이구나 그러고 돌려서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보여? 보여요. 이 양반이 완곡하게 얘기했던 거. 이낙연 해석기. 이젠 돌아요 좀. 오케이. 예. 자,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우리도 방송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부분이 너무 석연치가 않고 억울해 일단.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 상황이라서 그런 이유로 서울시장 선거 공천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럼요. 책임 있게 결정한다는 말은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쪽으로 시장이 바뀌면 있잖아요.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9년 가까운 시간 해왔던 것들이 다 바뀌어요 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서울시장만큼은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 책임 있게라는 게 네. 정권에 대해서 지금 보내주셨던 성원도 있고 박원순 시장이 있는 동안 사실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없이 잘 끌고 가는 건 드물었어요. 당연하죠. 얼마나 잘했는데 이게. 정권 교체 시작이 뭐였냐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맞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정과 민주당 지금 집권하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이 얘기는 이낙연 해석기를 통해서 들으면 이제 좋아요. 이낙연 거 막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보수의 아이콘 그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그 당이 망조가 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정권을 교체당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홍준표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서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홍준표가 그런 거 보는 눈은 있거든요.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유일한 지자체장.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야당들은 이대로는 서울시장 승리가 힘들다.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안철수는 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주 대두를 김종인이 깼잖아요. 그 사람 정치력은 이미 다 8개월이 났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데 뭘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냐고. 우리 당에 절대 협력할 일도 없고 할 아젠다도 없고 파워도 없는 사람인데 안철수 역시 금태섭보다 조금 나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니까 그 당의 사람이 있잖아요. 박현주님이 부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조국 전 장관님 나가면은 그냥 부산도 뒤집어질 텐데 무슨. 자, 그러니까 어떨까? 지금은 서울시장 그 선거를 어떤 사람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지금은요. 제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민생을 감동시켜야 돼요. 지금 감동이 우선이야. 이건 이낙연이 대표로 있건 누가 대표로 있던 간에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챙겨놔야 돼. 그러면 저절로 그 안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나와요. 지금 우리 쪽은 후보가 사실은 넘쳐. 자기 스스로가 막 뛰고 있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타천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 넘치거든요. 근데 이 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또 정리가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아주 든든한 국민들의 지지를 갖다 받으면서 꿰고 이슈를 선점해 나가면서 이 판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세훈이 떨어져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이 왜 떨어져 나갔어요?
오세훈이 프레임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슈를 선점하는 것을 못해서 끌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끌려가던 그 찰나에 내가 좀 어떻게든 뒤집어보자, 이 뒤집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놓고 직을 걸었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을 볼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국민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정치평론가가 판을 보느냐 얘기할 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던지기도 해요. 근데 결국 그게 맺어지는 게 결과입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 말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지만 그가 거둔 결과로 아무도 인정은 안 하지만 4차 추경이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빨리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수정폭도 제일 적어요. 이낙연은 그걸 목표로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정은 못 받겠지만 성과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우상호가 말을 좀 버벅이거나 조심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제로 뭐가 어떻다 할 때 여러분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보게 되면 나경원이 서울시장 후보 나왔다면 서울시 돈 빼먹거나 자기 딸 홍보대사 시키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당대표 후보로 있었던 누군가가 나간다고 치면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을 바꿨거나 했으니까 뭔가 서민들 삶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거고 그거예요. 그렇게 했던 결과들이 이미 누적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나오면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같은지 말을 말본새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성과는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했는데 박근혜처럼 법은 거의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채우고 남들 뭐 할 때 비웃기나 했던 사람들을 시장시켜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색 내려는 사람들 말고 민생의 삶의 질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야만 시장 후보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틈날 때마다 자기 얼굴 내밀고 어떻게든 이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 싫어요. 여자건 남자건 정치인, 행정가로 변신하면 일을 잘해야 되고 그건 이미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에서 일 잘하는 놈인지 아닌지 티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숲속바라님, 이재명은 뭐 하자는 건지 민주당에서 반대했는데 자기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해서 미친다 그랬는데 예, 저 잘못된 기레기의 기사에 속으신 겁니다. 실제로 가서 원본을 보시면 사람들이 방역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것들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그리고 한 차에 갈대같이 타고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정법이었는데. 예. 자, 어쨌건 사실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냐면요. 다른 주제 할 게 없어서. 근데 다른 중요해. 아니, 서울시장은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는 상식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민선을 통해서 잘 이끌어왔고 잡아놓은 틀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장들이 서울시에서 뭔가 이런 건 어떻게 고민했자 하면 서울시에 답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은 틀을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서 시장님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 유지를 이어야 될 게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남아있고 전 그걸 할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연말쯤 되게 되면 저쪽 당에서는 연예 프로 뭐 대중적인 예능 프로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또 설쳐될 거예요. 걔들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서려 해드리겠죠. 우리는 그런 거 흔들리지 않고 책임 있게 국정을 이어갈 수 있게 시정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법 빨리 통과시키고 또 민생을 갖다 챙길 수 있는 법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는 걸로 경쟁을 하세요. 거기다가 박용진법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 법을 이 사람이 발의했네? 김남국 다 기억하잖아. 다 알잖아. 이번에도 이해충돌 방지법 딱 먼저 치고 들어갔잖아. 그런 거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막 하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인 출신이라면 지역구가 서울 지역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 지역인데 서울시장 나오기 말이 안 힘들어요. 되죠. 현실적으로. 예, 말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그런 유명했던 분이 천정배였잖아요. 예. 안산시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사퇴하고 서울시장 나간 적고 뛰어들어왔다가 경선 본선에도 못 갔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국민의 지임에서는요. 안철수가 가장 유력하게 보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예. 윤희숙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긴 한데 참 예, 띄우고 있어요. 지가 아이고. 본인이 계속 띄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 입당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 자꾸 그렇게 거론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김동연과 홍남기는 같은 결이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김동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다음에 오세훈, 나경원, 이혜원, 홍정욱 이 중에 기대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어. 기대는 저거 실망스러운 인물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해운을 미는 그 세력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전부터 있었어.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때부터 서울시장 그 세력들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뭐 아무도 솔직히 주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 자기 컨텐츠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해운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내가 봤을 땐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안철수하고 안철수죠. 나경원 아닐까요? 나경원은요. 저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패스트 트랙 그 재판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 본인의 비리에 대한 고발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재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에 무슨 시장 선거를 나갑니까? 아니 검찰이 제일 좋아하는 입맛 따시는 그런 아니, 먹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 나갈 스타일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나간 이유가 뭔데? 그렇죠. 수산 받으려고 나간 거 아니야? 좀 다르게 보면 황교안도 서울시장을 탐내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대선으로 가는 가도에서 지금 황교안 팀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조용하게 있는 이유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같이 받고 있지만 자기는 걸려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나경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황교안에 대한 분석이 김종인이 선택할 사람은 안철수는 아니에요. 김종인의 선택을 받아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것까지가 목표라면 이해운도 깜이 아니고 그나마 지금으로서 저쪽에 있는 얼패로 왜 아무도 주목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황교안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냐면 지금 벌써부터 정치평론가 출신의 모 인사가 모 신문을 통해서 찬양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실명제하면 안 돼. 나 그런 거 실명제 되게 듣고 싶은데 예. 잊어버린단 말이야. 예, 그냥 찬양에 해줘. 들어갔어. 성이라도 빨아주기 있어. 그 평론가가 뭐라고 빨아줬냐면 얼마나 대단하시면 자기의 죄를 직접 고백까지 하더라. 이러면서 빨아줬어. 재판 들어갈 때. 야, 진짜 하이 코미디죠. 그러니까 황교안이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분위기는 그렇게 군부를 지피고 있는 거고. 지금 왜냐하면 그 인간이 서울시장은 나와서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그 부산시장에 김세연을 주목했던 이유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목받는 것만으로 정치력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종로는 힘들었지만 전국적인 지명도 갖고 서울 내에서 보수를 집결시키고 무엇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태극기 광장 같은 거를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리더로 쓸 수 있는 사람 나경원은 나오고 싶겠지만 황교안한테 안 되고 황교안이 문제가 대선에 아직도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황교안은 내가 봤을 때 황교안이 나간다면 윤희숙이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컨텐츠는. 인물로 보는 거. 어차피 이 양반은 관료기 때문에 나머지들 할 거고 부시장이 하는 거지. 야, 이 새끼들 훌륭하다. 안철수가 나오나 황교안이 나오나 나경원이 나오나. 그놈이에요. 민주당은 그냥 그러니까 이해는 그냥 되는 거야,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그 인구 분포나 최근 수년간의 각종 선거들이나 선거 분석을 해보면 서울에서는 이제 못 이겨요.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 못 이겨요. 국짐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게 그냥 도표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은 저는 이분이라고 봐요. 박영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하기 위해서 총선을 안 나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갔던 자기 나름의 정치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박영선 지금 장관은 서울시장 경선 때 박원순 시장과 우상호 의원과 붙어서 2등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선거 준비를 해본 사람이거든. 그럼요. 더군다나 새날에 옛날에 고정 패널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잘 알고 있고 서울 지역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여성인데다가 네. 가장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 건 박영선 장관이라고 일단 봐요. 서대문에 있었던 우상호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다고 하지만 둘 다 박영선은 의외로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본부가 요즘 들어서 잘 모르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 돈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보면 민생 쪽에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하고 이 부처를 이끌고 있다는 게 경험이 좀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이 실제로 행정경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대문에서 오래 했다고 하지만 행정 서울시는요. 한 집안에 아이스크림 장수하고 우산 장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챙겨주면 어느 쪽에 비게 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잘 잡는가가 중요한데 저는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해봐. 예. 다 좋지 뭐. 행정 쪽에서 지금까지 성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도 역시 좀 실망스럽고요. 자기가 주도해서 의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은요 무조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의제 선점이 필수입니다.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예. 우리에겐 그런데 누구? 여기에 지금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온갖 가마평들이 그냥 네. 도니까.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오히려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슈를 선점할 수 박수 하나 있는. 치고 시작합시다. 네. 오늘 드디어 그 정책위원장하고 사무총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됐던 그 위원장 자리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김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민석 의원이나 추미애 장관 쪽이 오히려 좀 괜찮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의제를 선점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비중이 굉장히 막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특히나 이제 여의도를 끼고 있는 영등포에서 지금 그 서울시장이 영등포에서 의원이 됐는데 이 영등포 쪽이 그야말로 그 강북과 강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도 김민석은 18년 만에 국회 갔어. 아니, 4년은 일하게 해줘야 돼. 38살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거 이게 소환하는 건 좀 그런 것이 일단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줄게. 내가 봤을 때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서울시장 도전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박주민은 왜 올려놨냐? 들어봐야 박주민도 안 한다고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당대표 나가서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난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힘들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원직 내려놓고 시장으로 뛰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마평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왜? 원외 인사들이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박영선이었고요. 추미애 장관은 내가 봤을 때 검찰 개혁의 짐을 짊어지고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박영선과 추미애 이름이 나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추문으로 시장이 죽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여성이 들어가야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진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법무장관은 자신의 몫이 있고 중소기업 벤처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몫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탐을 내고 있지만 서울시장 자리는 탐내거나 생색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3기를 더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외 인사를 포함해서 여럿이 후보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박주민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 집값 문제에 대해서 다들 뛰는 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실제 사는 사람들의 질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놨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분이요. 그 김진애 의원을 추천했더라고. 야, 좋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되면 거기는 비례대표를 승계하기 때문에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고 그럼요. 김진애 의원 자체가 도시 계획 이런 전문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추천 중에 하나는 이런 추천은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요렇게 되면 가능한 거죠. 민주당이 책임지고 우리는 그럼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열린민주당과 단일화를 갖다 하는 거야. 후보 단일화. 그러면서 김진애 의원을 갖다가 딱 추천을 하는 거야. 아니 합당해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 그 판세라면 합당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운맛을 갖다가 먼저 질러서 판세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환기시키거나 돌이키게 하는 걸로 열린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런 상태에서 아예 후보 단일화를 해버리는 거야. 법적으로 후보 단일화. 추석 밥상에 올라가야 될 건 서울시장 후보 누가 가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한번 의견을 재밌네요. 물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워낙 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거명을 해도 양에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시장을 내놓는 것은 정권의 반을 내놓는다 이런 말이 맞아요. 있거든요. 서울시장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자로서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막중한 업무들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자기 전문가적인 자질이 충분히 있어서 괜찮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젠다 세팅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일은 적게 보일 수도 있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추진력 있게 밀고 갈 수도 있는 양반이야. 기대가 좀 되죠. 아니 이게 이제 정식 일정이 앞당겨져 버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총선을 안 나가고 2년 정도 기다려서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등을 나가겠다고 정치 일정표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장님이 이제 그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만약에 말이에요. 박영선 그러니까 장관이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민주당의 정치인이 서울시장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서울시장 못합니다. 맞아요.
그 자리를 1년 동안 너 1년만 해. 그리고 내가 할 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일정이 1년씩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볼 때 예컨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 임종석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럼 경기도지사 이후에 나가겠다는 얘기구나. 경기도가 통일과 다 있는 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 비니까 임종석 같은 경우 서울을 와도 잘할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요. 임종석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근데 있어서는.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인재들을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우리는 알잖아요. 나올까 안 나올까. 근데도 놓고 보게 되면 정말 거짓말 붙으면 한 20명은 전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 김현미 올라왔는데 김현미 홀은 지역구가 서울을 안다고 서울이 말하기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산 쪽이기 때문에 경기도죠. 경기도이기 때문에 네. 임종석 아마 이분은 안 나온다고 본인이 예. 여러 차례 지금 총선도 안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뭐 김부겸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기는 예. 정치 그렇죠. 부담이 좀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김진애, 임종석 이렇게 박영선, 우상호, 유시민, 최재성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또 꺼내놓으면요 한정대에는 자원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은. 손혜원. 근데 솔직히 손혜원 의원은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연말까지 나가고 내년 초가 돼야 윤곽이 나올 거예요. 이낙연 당대표입니다. 예. 일찍 안 띄워요. 그리고 이제 조국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나가겠어요. 여러분들 안 보시기에. 나가지. 그 실현 가능성이 없고 지우고 남성 지우고 뭐 지우고 하면은 사실 몇 명 안 남는다. 근데 이제는 남성 지울 일이 없어요. 그 대신 남성 시장이 당선되면 그때부터 미투 프레임으로 무조건 씌우겠죠. 예. 아주 지긋지긋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을 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크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1년 뭐 좀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 나가겠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안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재명 부산은 나오고 지금 김영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정봉주 의원도 지금 그때 박원순 시장이랑 박영선 우상호 붙을 때 나왔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안 됐던 저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저쪽에서 본다면 김진애 의원보다는 정봉주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정봉주 의원도 준비 잘 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준비는 잘 돼 있는데 이게 알죠. 권위나 그러니까 이런 미투가 거는 좀 지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는 거예요. 시장은 늘. 추천해서 제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진짜 채널을 안 보고 싶다 이거지. 이제 서울시로 보내고 싶다 이거지. 안 돼. 마차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곽동수도 올라오고 김성수도 올라오고. 에이 이 양반들이 지금 정치가 장난이야 지금. 그럼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 가져오는 게 중요해. 누가 와도 상관없어. 누가 가도 가져올 거고 잠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윤은혜가 나왔어요. 지금 유은혜 장관님을 쓰려고 그러다가 잘못 쓰셨나 봐. 근데 윤은혜? 옛날에 샤크라 뭐 그 친구? 샤크라는 아니고 저기 뭐 베이비복스. 뭐였지? 베이비복스. 윤은혜. 아이 그 은수미가 왜 나옵니까? 성남 시장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성남시는 장난치고 잘하시고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박경미, 지지도가 야 나오죠. 박경미 아깝죠. 박경미. 정청래 얘기도 나오고. 이재정 의원도 안양이잖아요. 안양. 지역구 이렇게 월담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현역 의원들 안 나온다니까. 계산 열심히 해드렸구만. 저는 뭐 차라리 김성순 마차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마차. 김포에 있어요. 김포시장이라 모를까? 최소 서울시가 지역구인 정치인. 맞습니다. 그게 명분에 가장 맞고요. 뭐 안양에서 일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건 옛날처럼 사람이 없으면 가능한데 사람이 넘치는 상황에서는 숟가락 얹기 힘들죠. 서울 출신 지역구 의원으로 최민희는 있거나 남양주잖아. 정치 이름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보고 정치적인 복합성을 다룰 수 있는가를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가를 보는 의원들 추리면 5명 정도로 나옵니다. 예. 뭐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돼서 그러니까요. 나올 테니까요. 자 어쨌건 서울시장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놓치지 마음가짐으로. 않을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벌써 9월달이고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 딱 되면은 재보궐선거가 3개월 반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이죠. 지금 6개월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11월 전에 공수처법 통과 안 시키면 끝나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제대로 올인해가지고 확실하게 무기를 쥐고 보궐선거로 달려가야 그러니까 됩니다.
당이나 정권 차원에서 뭔가 국민적 지지율을 높여놓으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기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예. 말씀드리고 서울시장 뺏기면 반대로 정권 교육 연장하기도 어려워질 어려워집니다. 수도 있다. 어려워져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성수와 동수의 날 오늘은 이 의리 아빠 김성수 선생과 곽동수 선생이 저와 함께했습니다.